엠브레인을 포함한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1%로 격차가 9% 차로 벌어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바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방금 전 공표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좋든 싫든 한국갤럽이 가장 신뢰받는 여론조사 업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있죠. 그런데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마저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금 전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1%, 심상정 정의당 후보 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비해 윤 후보는 37%에서 41%로 4%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36%에서 34%로 2%포인트 하락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전주 1%포인트 초접전에서 오차범위 바뀐 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지만 10%의 벽은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눈여겨볼 대목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당 5%, 정의당 4% 등이었고 무당층은 16%였는데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4%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반면 무당층은 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말하는 것은 선거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양쪽 진영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바로 그간 한국갤럽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그래프 왼쪽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지난해 11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국민의힘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극에 달했을 때인데요. 이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2%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1%였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1%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랬던 지지율이 이른바 이준석 가출 사태, 선대위 내용 사태를 겪으며 좁혀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1월 7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36%, 윤석열 26%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10%포인트 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점을 찍은 윤석열 후보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다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결국 지난주엔 윤석열 37%, 이재명 36%로 지지율이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발표된 한국갤럽의 첫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41%, 이재명 34%로 상황이 급반전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곡선은 하단의 주황색인데요. 지난달 한때 17% 고점을 찍었다가 1월 말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왜 두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차치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지지율 격차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얼마 전 저희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지만 유세 또는 선거 전략과 관련한 민주당 대외비 문건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외비 문건을 보면 민주당이 선거 유세 전략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폭탄주 중독 환자로 표현하며 주술 논란과 신천지 논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었죠. 반면 이 문건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자당 대통령 후보를 유능한 후보로 지칭하고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 대통령 등의 이미지 강화를 유세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자당 후보를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해 홍보하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에 관한 공격 지점을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이 문건 내용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지요. 이른바 여권의 스피커로 불리는 추미애, 김의겸, 고민정 등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주술 프레임, 신천지 프레임, 무능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었습니다. 또 이에 이재명 후보도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해놓고 난데없이 선거 첫날 공공시가 되자마자 부산항을 찾아 세월호를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됐죠. 이처럼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그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네거티브로 프레임 씌우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마저도 공격하는 즉시 내로남불 또는 되치기 당하기 일쑤였지요. 그 일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에 대해 한껏 주술 프레임을 씌우더니 정작 본인들도 한 관상가를 찾아가서 제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지요. 때문에 이번 대선이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난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보궐선거 당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악화됐었는데요.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당 소속 시장의 성비위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더불어민주당 누리집에서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인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의 성명과 브리핑을 찾아본 결과 41건 중에서 무려 36건이 야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도 주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여기에 김어준의 생태탕 논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때 그 짓을 대선에서도 고스란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뭔가 이 네거티브 공격이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겠죠. 그렇다고 대외비 문건에서처럼 이재명 자당 후보를 유능한 후보로 지칭하고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 대통령 이런 것으로 유세 전략을 짠다고 한들 이것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각종 비위 의혹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재명 후보 올해 MBS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이번 대선은 승산이 없어 보이네요 라는 지지자의 글에 지지율은 파도와 같아서 언제나 출렁이는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성찰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출구 전략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